목표 설정의 두 가지 함정. 쉴 새 없이 돌아가는 공장인데 왜 이익이 안 날까요? 업계 45년 경력자가 직접 본 원인은 하나입니다. 목표 설정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봉제 공장에서 생산 목표를 정할 때 대부분은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회사 이윤에 맞춰 목표를 정하거나 아니면 현장 생산 능력에 맞춰 목표를 정하거나. 문제는 이 두 가지가 대부분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간극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공장의 생산성이 올라가기도 하고 현장 전체가 무기력해지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실제 봉제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목표 설정의 두 가지 함정이 무엇인지, 그 함정이 어떤 손실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피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현장 사례와 수치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공장에서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이 어느 함정에 빠져 있는지 진단하실 수 있습니다. 최적화 175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본 시리즈 전체 20편 중 7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시리즈는 순서대로 보시면 맥락이 이어지도록 구성되어 있으니 앞서 진행된 6편도 시간 되실 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목표 설정 오류가 봉제 공장에 만드는 문제점과 손실. 2.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 조치, 현장 생산 능력 파악. 3. 목표 설정, 두 가지 함정을 피하는 구체적 방법과 절차. 4. 올바른 목표 설정이 만들어내는 효과. 5. 목표 설정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7가지. 6. 핵심 Q&A 5가지. 7. 결론 및 요약. 1. 목표 설정 오류가 봉제 공장에 만드는 문제점과 손실. 항상 목표 설정의 두 가지 함정이라고 말할 때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첫 번째 함정은 이윤 기준 목표를 그대로 현장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함정은 능력 부합을 이유로 낮은 목표에 안주하는 것입니다. 두 함정 모두 현장을 망가뜨리지만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피해 양상도 다릅니다. 첫 번째 함정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회사는 수주 단가, CM 구조, 납기 일정, 발주 수량을 기준으로 1일 목표 생산량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SMV 14분짜리 제품을 8시간 근무 기준 하루 2,500피스 생산해야 수익이 납니다. 이 수치를 그대로 현장의 목표로 설정합니다. 그런데 현장의 실제 생산 능력은 어떻습니까? 현재 작업자들의 숙련도, 기계 셋업 상태, 공정 편성 효율을 반영한 실질 SMV는 18분입니다. 이 상태에서 하루 실질 생산 가능량은 1,750피스 수준입니다. 목표는 2,500피스인데 현장이 낼 수 있는 최대치는 1,750피스. 이 차이가 매일 700피스 이상의 미달로 나타나고 라인 감독자는 목표를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매일 압박을 받습니다. 작업자들은 아무리 해도 달성이 되지 않는 목표 앞에서 점점 의욕을 잃어갑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함정의 전형적인 결과입니다. 수치로 환산해 보겠습니다. 하루 700피스 부족, 주 5일 기준 3,500피스 손실입니다. CM 단가를 피스당 1달러로만 잡아도 주 3,500달러, 월 약 14,000달러의 생산 기회 손실이 발생합니다. 납기를 맞추지 못하면 바이어 페널티가 추가되고 페널티 조항에 따라 오더 금액의 일정 금액이 공제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윤을 위해 만든 목표가 도리어 이윤을 갉아먹는 상황이 됩니다. 두 번째 함정은 방향이 반대입니다. 현장 능력에 맞게 목표를 설정하자는 취지는 맞습니다. 달성 불가능한 목표가 현장을 망가뜨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 생산 가능량인 1,750피스를 목표로 설정합니다. 현장은 안정됩니다. 목표를 달성합니다. 감독자도 편해집니다. 그런데 이 상태가 고착되면 어떻게 됩니까? 현장은 1,750피스를 달성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인식합니다. SMV 18분이 표준으로 굳어집니다. 개선의 동기가 사라집니다. 초주 단계에서 산정한 SMV 14분 기준의 CM 단가는 이미 계약이 체결된 상태이고 공장은 실제로 18분짜리 작업을 14분 단가로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피스당 수익은 구조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이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공장은 오더를 받을수록 손실이 쌓이는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두 함정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목표 설정이 현실과 방향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현실을 무시한 목표이고 두 번째는 방향을 잃은 현실 추종입니다. 2.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 조치, 현장 생산 능력 파악. 목표 설정의 함정을 벗어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현재 현장의 실질 생산 능력을 수치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 작업 없이는 목표 설정 자체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현장 생산 능력을 파악하는 과정은 3가지 단계로 구성됩니다. 첫째, 실제 SMV를 측정합니다. 이론, SMV가 아닙니다. GST 제너럴 스윙 데이터나 특정한 툴로 산출된 SMV는 최적 조건에서의 기준치입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각 공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직접 측정해야 합니다. 스톱워치 또는 비디오 촬영을 활용해 공정별 실소요 시간을 기록하고 여유율을 반영해 현장 SMV를 확정합니다. 이 수치는 일반적으로 사이클 타임이라고도 하는데 본 영상에서는 이론 SMV과 실제 SMV로 구분하겠습니다. 이 수치가 목표 설정의 기초 데이터가 됩니다. 둘째, 라인 편성 효율을 확인합니다. 동일한 인원과 기계 구성이라도 공정 배분이 적절하지 않으면 병목이 생기고
전체 라인이 그 속도를 따라갑니다. 피치 다이어그램을 활용해 각 공정의 사이클 타임을 시각화하고 편성 효율이 몇 퍼센트 수준인지 확인합니다. 통상 편성 효율 85% 이상을 목표로 하되 현재 상태가 70% 미만이라면 라인 재편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작업자별 숙련도 분포를 파악합니다. 같은 공정이라도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공정 소요 시간이 30에서 50% 차이가 나는 경우가 봉제 현장에서는 흔합니다. 숙련 작업자와 미숙련 작업자가 섞인 라인에서 일률적으로 목표를 적용하면 미숙련 작업자 비율이 높은 라인은 구조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작업자별 효율 데이터를 수집해 라인 구성 최적화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데이터, 즉 실질 SMV, 편성 효율, 작업자 숙련도 분포가 확보되면 비로소 현장의 실질 생산 능력을 수치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 수치가 이후 목표 설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3. 목표 설정 2가지 함정을 피하는 구체적 방법과 절차. 현장 데이터가 확보된 상태에서 목표는 어떻게 설정해야 합니까? 핵심은 이것입니다. 현재 능력에 부합하는 목표를 설정하되 그 목표를 정적인 기준으로 고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 단계, 현재 능력 기반 목표를 설정합니다. 앞서 측정한 실질 SMV와 편성 효율을 바탕으로 현재 조건에서 달성 가능한 생산량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실질 SMV 18분, 1일 가동시간 8시간, 편성 효율 78% 조건이라면 라인당 1일 생산 가능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수치를 라인 수와 공수 작업자 구성에 맞게 계산하면 전체 생산 능력이 나옵니다. 이 수치를 1차 목표로 설정합니다. 달성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 현재 조건에서 실질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1차 목표 수치와 회사 이윤 기준 목표 수치를 경영진이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두 수치의 차이를 공유하고 그 차이를 어떤 방식으로 좁혀갈 것인지를 함께 계획해야 합니다. 현장 감독자 혼자 이 간극을 떠안는 구조는 결국 첫 번째 함정으로 다시 빠져드는 원인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 목표를 단계적으로 상향합니다. 1차 목표를 설정한 이후 개선 활동을 병행하면서 목표를 단계적으로 올려갑니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개선 항목을 목표와 함께 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실질 SMV 18분을 1개월 내 16분으로 단축하는 것을 개선 목표로 설정하고 그 달성 방법으로 병목 공정 재설계, SOP 기반 작업 표준화, 작업자 교육을 실행합니다. SMV 16분이 달성되면 생산 목표 수치도 그에 맞게 상향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이론 SMV인 14분에 점진적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함정을 피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능력에 부합하는 목표를 설정하되 그 능력 자체를 개선해 나가는 로드맵을 함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 목표 달성 여부를 일별로 추적합니다. 목표가 설정되면 매일 목표 대비 실적을 기록하고 미달 원인을 분석합니다. 이달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이 작업 속도 문제인지, 기계 고장인지, 원부 자재 또는 제단물 공급 지연인지, 결근에 따른 인력 공백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원인이 구분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됩니다. 이 추적 기록을 주간 단위로 취합해 감독자와 I 담당자가 함께 검토하는 체계를 만들면 목표와 현장 사이의 간격이 실시간으로 관리됩니다. 네 번째 단계, 목표 달성 시 즉각 인식 체계를 운영합니다. 현장 작업자들이 목표를 달성했을 때 그것이 인정받는 경험을 반복적으로 해야 합니다. 목표를 달성해도 아무 반응이 없으면 달성해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라인별 목표 달성 여부를 게시판에 시각화하거나 주간 우수 라인을 공지하는 방식이 현장에서 실제로 효과를 내는 방법입니다. 인센티브 제도를 연동하면 더욱 지속성이 높아집니다. 4. 올바른 목표 설정이 만들어내는 효과. 현장 능력에 부합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구조가 자리 잡히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현장의 달성 동기가 회복됩니다. 달성 가능한 목표 앞에서 작업자는 이번 주는 해볼 수 있겠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봉제 공장 현장에서는 매우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의욕이 있는 작업자와 없는 작업자의 1일 생산량 차이는 단순 숙련도 차이보다 큰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개선이 지속됩니다. 목표가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에서 I 담당자와 감독자는 매 단계마다 개선 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서 공정 분석, 작업 표준화, 기계 점검, 숙련도 교육이 일상적 업무로 자리 잡힙니다. 개선 활동이 일회성 프로젝트가 아니라 상시 운영 체계가 되는 것입니다. 셋째, 실질 SMV가 이론 SMV에 수렴합니다. 처음 18분이었던 실질 SMV가 16분, 15분, 14분으로 단계적으로 낮아지면서 이론 SMV와의 격차가 줄어듭니다. 이 과정이 완성되면 수주 단계에서 설정했던 CM 단가 기준이 현장에서 실제로 실현됩니다. 구조적인 원가 절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수치로 보면 SMV가 18분에서 14분으로 단축될 경우 동일 인원, 동일 가동시간 기준으로 생산량이 약 28.6% 증가합니다. 이 증가분이 그대로 이익으로 전환됩니다. 넷째, 납기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현실적인 능력 기반의 목표와 생산 계획이 수립되면 납기 준수율이 올라갑니다. 바이어와의 신뢰가 쌓이고 이것이 리오더와 단가 협상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합니다. 장기적으로 공장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기반이 됩니다. 5. 목표 설정 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7가지. 올바른 목표 설정 체계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다음 7가지 항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실질 SMV를 주기적으로 재측정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작업 방법이 변경되거나 신규 작업자가 투입되거나 기계 셋업이 바뀌면 실질 SMV도 변합니다. 최소 월 1회 또는 오더 품목이 바뀔 때마다 실질 SMV를 재측정해야 합니다. 한번 측정한 수치를 오래 사용하면 목표와 현실 사이의 오차가 다시 벌어집니다. 둘째, 생산 목표가 현재의 실질 SMV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목표 수치가 이론 SMV 기준인지 현장 실질 SMV 기준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고 두 수치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를 항상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목표와 이윤 기준 수치의 차이가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현장 목표 수치와 이윤 기준 목표 수치 사이의 격차를 경영진이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격차가 방치되면 결국 현장 압박으로 이어지거나 구조적 손실이 누적됩니다. 넷째, 목표 달성률이 일별로 기록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목표 대비 실적이 매일 기록되지 않으면 미달 원인 분석이 불가능합니다. 일별 기록이 없으면 주간 분석도 불가능하고 개선 방향도 잡히지 않습니다. 다섯째, 미달 발생 시 원인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목표 미달의 원인을 작업 속도 문제, 기계 고장, 원부 자재 공급 지연, 제단물 공급 지연, 인력 공백으로 분류해 기록해야 합니다. 원인이 분류되지 않으면 같은 원인이 반복됩니다. 여섯째, 단계적 목표 상향 계획이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현재의 목표 수치가 언제,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다음 단계로 상향되는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목표가 고정된 상태로 유지되면 두 번째 함정에 다시 빠질 수 있습니다. 일곱째, 목표 달성 시 현장 인식 체계가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라인별 목표 달성 여부가 시각화되어 있는지, 우수 라인 또는 작업자에 대한 인정 체계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인식 체계가 없으면 동기부여가 지속되지 않습니다. 6. 핵심 Q&A 5가지. 첫 번째, 회사 이윤 기준 목표와 현장 능력 기준 목표가 다를 때 어느 것을 우선 적용해야 하는지요? 현장 능력 기준 목표를 실행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달성이 되지 않는 목표는 목표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단, 이윤 기준 목표와의 차이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두 수치의 격차를 명확하게 파악한 다음 그 격차를 좁히기 위한 SMV 단축 계획과 공정 개선 로드맵을 이윤 기준 목표 달성과 연동해 관리해야 합니다. 두 번째, 현장 능력에 부합한 목표를 설정했는데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목표를 하향하기 전에 원인을 먼저 분류해야 합니다. 목표 미달의 원인이 작업 방법 문제인지, 기계 상태 문제인지, 인력 구성 문제인지를 구분합니다. 작업 방법 문제라면 SOP 기반 재교육이 필요하고 기계 상태 문제라면 점검과 정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인력 구성 문제라면 공정별 작업자 재배치를 검토합니다. 원인 분석 없이 목표를 낮추면 두 번째 함정이 고착됩니다. 세 번째, SMV 측정과 목표 설정을 IE 담당자 없이 감독자 수준에서도 진행할 수 있는지요? 기본적인 스톱워치 측정과 공정별 실소요 시간 기록은 감독자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유율 산정, 편성 효율 분석, 병목 공정 도출, 이론 SMV와의 비교 분석은 IE 지식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IE 담당자가 없는 소규모 공장이라면 기초 IE 교육을 감독자에게 실시하거나 외부 IE 컨설팅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목표 달성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는지요? 인센티브 기준이 목표 달성이 아니라 생산 수량에만 연동되면 작업자들이 품질보다 속도를 선택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불량률이 올라가고 재작업이 늘어나면 실제 생산성은 오히려 낮아집니다. 인센티브는 목표 달성과 품질 기준 동시 충족을 조건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목표 달성률 100% 이상이고 불량률 2% 이하인 경우에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 실제 현장에서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목표를 단계적으로 상향할 때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기준은 어떻게 해야 하죠? 특정 목표 수치를 몇 주 연속 안정적으로 달성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단일의 달성으로 바로 상향하면 현장이 불안정해집니다. 일반적으로 동일 목표를 1 내지 1.5주 연속으로 90% 이상 달성했을 때 다음 단계로의 상향을 검토하는 것이 현장에서 효과적인 기준입니다. 상향폭은 한 번에 5 내지 10% 이내로 설정하고 상향 후 첫 1일, 2일은 집중 모니터링 기간으로 운영합니다. 7. 결론 및 요약. 오늘 설명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봉제 공장의 생산 목표 설정에는 반드시 두 가지 기준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하나는 회사 이윤 기준이고 다른 하나는 현장 생산 능력 기준입니다. 이 두 함정을 모두 피하는 방법은 다음 흐름으로 정리됩니다. 현재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합니다. 실질 SMV, 편성 효율,
작업자 숙련도 분포를 수치로 파악합니다. 그 수치를 기반으로 달성 가능한 1차 목표를 설정합니다. 동시에 이윤기준 목표와의 격차를 명확히 파악하고 경영진과 공유합니다. 공정 개선, SOP 표준화, 작업자 교육을 통해 SMV를 단계적으로 단축하면서 목표 수치를 함께 올려갑니다. 목표 달성 여부를 매일 기록하고 미달 원인을 분류해 반복을 방지합니다. 달성 시에는 현장이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결과를 공유합니다. 목표는 달성하기 위해 설정하는 것입니다. 달성되지 않는 목표는 현장을 지치게 하고 고착된 낮은 목표는 공장을 정체시킵니다. 두 함정 사이에서 방향을 잡는 것, 그것이 봉제 공장 생산 목표 관리의 핵심입니다. 다음 시리즈 8번째 영상에서는 라인 밸런싱의 실제 적용 방법 주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을 보시며 떠오르는 경험이나 주변 이야기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소중한 경험이 다른 분 생산 관리의 깊은 지혜와 귀중한 간접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바랍니다. 후속 영상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